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서울 중국대사관저에 만난 건 지난 8일이었죠. 입장문을 준비해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특히 이 주재국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후회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구자웅 차장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이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입장을 피력을 할 때조차도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에둘러서 표현한다. 이럴 때 이제 외교적인 표현이다,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싱 대사는 전문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한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대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고요. 더더군다나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되면 후회한다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정말 외교관이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서 항의를 했던 것만큼 굉장히 이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 싱 대사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종이를 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중국 정부가 싱 대사의 발언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한중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악화되는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이 장면이 사실 일개 대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중국 정부 전체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뭐 전랑 외교다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고립 자초 외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을 하면 주변국들이 친중 국가가 안 돼요. 되고 싶어도. 오히려 멀리 있는 미국에게 편승을 해서 지금 중국이 주는 압박을 어떻게 해칭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리한 강대국 외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도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대사로서의 할 일을 한 것이다라면서 싱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요,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도저히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발언 막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이분이 뭐라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대만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불용치회. 이건 이제 새 불이 있잖아. 새 주동아리 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말창견 완전히 하지 마라. 불용치회는 주동이 닥치라. 이 말은 완전히 욕설입니다. 이걸 우리 대통령 보고 불용치회 이렇게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외교부장 칭강 외교부장은 뭐라 했냐?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라 했냐면 이게 완화필자분 불을 장난하다가 필자분 반드시 이게 불에 타 죽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불장난하다가 너 불에 타 죽는다. 미국 편에 쓰면 이런 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늑대들 전략 외교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중국 외교부는 저는 싱하이밍 대사는 물론 이게 부적절하지만 중국을 위해서 발언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놀아납니까? 저는 이번에 30분
해담에게 성북동의 굴욕이다. 이래 봅니다. 옛날에 삼전도의 굴욕 이후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외교 굴욕 참사다. 어떻게 2급 국장 대사가 15분 동안 읽고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서 예의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당자는 이걸 이렇게 받아쓰기 메모까지 합니까? 그리고 이게 생중계한 선례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 중에 참사고 굴욕 중에 굴욕이다. 정말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교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고문인데요. 절대 미국 경제 반에 베팅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단골 멘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골 멘트를 인용을 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 대사가 이번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됐던 발언이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두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요. 그 공교롭게도 이 신 대사의 발언 이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저런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반해서 베팅하지 말라는 기고문을 올렸기 때문에 좀 공교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 베팅, 그러니까 미국에 반해 베팅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늘 써오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 대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러니까 결국 패러디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결국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있는 자리에서 함으로써 뭐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의를 주는 듯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결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지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한미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앞으로 보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이 새롭게 미국에 맞서는 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위는 일단 첫째는 안보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되려면 어떤 대외 정책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기조입니다. 그 기조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그 진정성이 있다라면 한국의 우방국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라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잘못된 쪽에 반대쪽에 베팅하면 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보 이후의 경제인데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한중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WTO 체제 이후에 한중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경제 발전을 잘 해왔습니다. 안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옆에 두고 15분 동안이나 훈계하듯이 한 것은 이것은 아무리 중국이 대국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을 좀 들어보면 탈중국화를 시도한 우리 정부의 탓처럼 이제 돌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도 이제 같은 비슷한 입장을 했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멘트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고심이 깊죠. 왜냐하면 양쪽 미국과 중국이 지금 줄 세우기를 우리한테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줄 쓸래? 뭐 이걸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최근 1년 동안 한국의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에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어떤 개선 노력을 요구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얘기들이 불거져 가지고 본질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에 어떤 베팅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회복되고 있으니 중국에 손 내밀지 말고 미국의 어떤 틀 속에 있어라. 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는 사실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 높은 전략적 가치를 통해서 양국에게 오히려 딜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게도 우리 없이 이 중국의 어떤 고립이 심화된다. 따라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뭐 오늘 영국 보니까 유예를 해줬더라고요. 한국도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 약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노력을 사실상 양국에 모두 발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